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 측은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방부로 가는 것이 맞나 일부에서 한번 짚어봤고 꼭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하던 중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2부에서 이 부분 이어갈 텐데요. 1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야 해답이 나오니까 차라리 오늘 토론을 신성범 의원과 천하람 위원장이 옮기면 안 된다. 김희정 의원과 정진남 교수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해놓고 토론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선인의 결단이니까. 그러니까 뭐 글쎄요, 아무래도 뭐 더 저희가 신중하게 본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옮기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저도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게 인수위 단계에서 빨리 하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 좀 원래 제 포지션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도 지금 국군 통수권자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별도로 있고 청와대 NSC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직무 관련한 일을 좀 마무리해 두면 그게 어찌 보면 그 국방이나 안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어디로 옮기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공감대가 있는 양쪽 다 공약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원만하게 빨리 갔으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거는 좀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현 상황에서 이걸 통이동에 머물면서까지 꼭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방부 청사로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부분을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 지금 이미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구권력과 신권력이 이제 합의해서 어떻게 하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인지 또 지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못 보는 상황이라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서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 왜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런 태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실사구시적인 태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원래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 취지를 가지고 저는 이 이전 계획도 추진하는 게 맞다. 자,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졸속 추진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맞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일체 여론 수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전을 추진하되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 소통의 취지를 살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국방부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 사항인데 공약 사항은 취임 후에 원래 하는 겁니다.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100번 양보해서 이 30년 수거 사업을 결단을 내린 당선인의 뜻을 존중해서 이 지금 정부가 뭐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탄받은 국방부는 냉가슴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졸속이라는 여러 가지 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소위 윤핵관이란 분들, 그다음에 이 이전 업무를 맡은 윤한홍 의원 포함해서 다들 제각각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 액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 추계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청와대 집무실 옮기는 게 도배장판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 그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안보 공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국방부가 10개로 쪼개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일반 국민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안보 공백이라는 게 제가 뜻하지 않은 국방공부까지 하게 됐는데 국방부에 사용하고 있는 망이 3가지라는 거죠. 평시, 전시, 그다음에 한미 간 소통하는 거. 그러면 이 망들을 10개로 쪼개주면 다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머리가 아프죠. 우리가 원룸 심지어 이사를 할 때도
인터넷 다 새로 깔아야죠. 케이블 TV 새로 해야죠. 우리 그 이사 전후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도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고받으니 시민 재앙이 광화문의 수준이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용산 국방부로 가자. 그 선거 내내 좋아 빠르게 가 이거를 국방부로 빠르게 가는 데다가 대입을 한다 보면 6일 만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30년 고민하면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하고 서너 달 있다가 차분하게 계획 세우고 이사한 다음에 광복절날 들어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팩트만 몇 개만 그래도 잡으면은 뭐 그 예산 496억 원 추계를 한 거는 인수위가 그냥 혼자 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행안부의 검토를 받아서 기재부가 추계해서 보고한 내용이고, 다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옮겨서 직무를 딱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의 이사 예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얼마 들 거냐는 그 범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그 저도 집 이사해 보면 집 이사도 쉽지 않다는 말씀 하는 뭐 당연히 공감하는데, 그런 만큼 또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이사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국방위 보고에서도 합창 차장이 나와서도 이거 이사하더라도 뭐 전혀 뭐 안보에 공백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국방부가 뭐 10개로 쪼개진다고 하지만 아까 신상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그 합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명령을 내리는 부서들이 쪼개지는 게 아니고 여러 지원 부서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참 차장이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공백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국방부 망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그 C4원 시스템 같은 것도요. 사이버 보안 뭐 지휘 통제 이런 것도 군 지휘 통제 시스템하고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만 옮기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비서실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 그다음에 기존에 소위 우리가 늘공이라고 하는 분들 다, 기자들은 또 어떡합니까? 기자들, 출입 기자들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자 어디로 어떻게 동시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옮겨가는 것도 옮겨가는 거지만 1층 기자실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월 10일 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통일동에서 업무를 2달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인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지금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나온 게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게 이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건데요. 여기를 보면 청와대 집무실 이전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게 38.2%고 반대한다가 58.1%입니다. 과반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반대 의견이 더 높고요. 또 3월 22일 하루 조사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미디어 헤럴드가 의뢰한 건데요. 응답률이 7.6%. 이 조사 결과도 반대한다가 53.7, 찬성이 44.6입니다. 아까 정진남 교수께서 졸속 추진 그리고 여론 수렴이 전혀 안 됐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좀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천하람 변호사.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찬성 여론이 꽤 높다고 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국민들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굳이 이전 안 해도 뭐 과거에 쓰던 청와대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무실을 이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는 매우 추상적인 반면에 돈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전을 했을 때 기존과 다른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언론과도 가깝고 국민들과도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떤 이 여론을 뒤집어야 되는 문제지,
정말로 이전하기 이전에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 예컨대 예전에 뭐 버스 전용 차로 뭐 청계천 이런 것들도 하기 전에는 반대 여론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80% 90% 아니 지금도 뭐 괜찮은데 왜 이걸 바꾸냐라는 의견들이 많고 변화의 효용을 체험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런 거는 저는 반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그래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였는데 서울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꽤 과반 이상으로 서울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아가지고 아마도 서울 시민들은 경복궁과 청와대를 연계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구경도 오시고 관광도 오시고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좀 가까운 효능감을 느끼시고 계시는데 뭐 서울 자주 안 오시는 이제 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거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좀 반대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읽는 방법이 상당히 특이하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천하람 위원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론을 자칫 호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서울 시민도요, 뭐 리얼미터 조사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여론을 편파적으로 편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서울 여론이 62%가 반대예요. 그런 걸 본다면 여론을 편의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론을 바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발상도 역시 국민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다 무시하거나 호도한다는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떤 좋은 것도요. 자,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당선자 주변에 참모들, 뭐 특히 고문 이런 사람이 속도 조절론을 요구했어요. 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측근들에 의존하거나 또 결정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는 그런 문제가 기성 정치권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이를테면 좋다 나쁘다 또는 뭐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못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는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고로 나와야 된다, 고로 나는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의 이른바 폐쇄적인 리더십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 첫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정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 모든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골든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블랙홀로 빠져버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국방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얼마든지 당선인이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임하기도 전부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몰고 가는지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제 특수부 검사 시절에 신속한 수사 뭐 하듯이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본인의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당선인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협치 통합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소야대는 당연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즉흥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이렇게 일주일 만에 결론 내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협치와 통합이 우선이라면, 소통이 우선이라면, 그리고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과는 또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선인이 너무 조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지금 뭐 굉장히 폄하하거나 낮게 평가하거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별로 없다. 국민들 생각에도 좋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 않냐는 나름의 근거를 갖고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이렇게 촉이 이렇게 이거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일이야? 라는 느낌도 아마 투영된 여론조사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면 지금 김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민주당이나 대통령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전에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 이 지점을 우리가 전달한 것이다라고 했다면 민주당의 사실은 이른바 스피커들도 오케이 알았다.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둘 일은 아니다. 내지는 돈 적게 쓰라. 이 정도로 좀 톤 다운 해주는 게 맞다라고 좀 일단 전제하고,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었어요. 박수현 수석이 어제 한 이야기를 유심히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저희도
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걸 떠나서 들어본 한 번도 인수위 측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NSC 회의를 열어서 자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BH가 청와대가 인수위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NSC 소개를 소집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의견을 모아봤더니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다시 말하면 인수위와 청와대가 이 문제 간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자 직무 시즌에 반대하지 않는다. 안보 공백에서는 없어도 머리를 맞대자. 그럼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쪽에 김용현 차장이나 아니면은 윤한홍 의원이 됐건 저쪽에 청와대에 무슨 현재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안보 수석이 됐건 머리를 맞대는 게 맞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내 책임이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당선인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도 맞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5월 10일 날 빵빵시부터 청와대 전부 개방하겠다. 내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시점과 모든 것을 못을 박을 사안은 아니다. 여론조사에 나오죠. 정치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연하게 대처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 문제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신상범 의원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상범 의원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좀 대화를 해야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저는 가급적 의견 안 밝히려고 했습니다만 이야기 한 김에 미리 하면 되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갈 거야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만나서 그리고 지금 뭐 만나는 게 좀 다른 문제 때문에 엉클어졌다면 전화도 되잖아요. 이거 좀 아무래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것과 대통령이 엄연히 국군 통수권자로 있는데 밖에서 빵빵씨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듣는 대통령 기분 좋겠습니까?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자체는 저도 되게 뭐 제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찬성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에서 현직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윤석열 당선인이 공감대를 몇 안 되게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절차적인 측면, 뭐 완급 조절 이런 거에서만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청와대에 계시는 참모들과 인수위원회 관계자들도 아니 이거를 좀 한국 정치사에 몇 안 되게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이렇게 날려먹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 전환이 필요해요.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NSC 어떤 그 결정을 통한 소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걸 몽리로 받아들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저는 김부겸 총리가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 집무실 이전에 관한 TF를 만들어서 인수위와 함께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그 정부 차원에서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자. 이런 것들을 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민심의 역풍과도 피해갈 수 있는 저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로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이게 무슨 신구 권력의 갈등이 아니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도요. 저는 안보 공백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주장할 게 아니라 안보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또 협조하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도가 지금 당장 시작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빨리 만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서로 측근들이 이제 거친 언사로 공방전을 벌이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남북 정상도 만나는데 도대체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못 만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참 이해 불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면 문제나 공공기관 인사 문제나 이런 거 권성동은 아침에 어느 인터뷰 보니까 뭐 사면 문제 이런 거는 대충 접점을 찾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의 당선인 측에서는 뭐 태클을 걸었다, 뭐 이렇게 안 도와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뭐 대선 불복 아니냐, 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레임덕 아니고 취임덕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날선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수현 그 수석을 통해서 그 입장을 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윤석열 당선인을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결론 내리고 국방부 이동하고 연달아 2달 내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 의아한데 하다 보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대통령이 한번 끊어주고 가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옮기는 거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몇 달 상관으로 좀 여유를 두고 조금 더 계획 세우고 차분하게 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를 오히려 저는 퇴로를 열어주는 그걸 제시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한편. 그래서 일단 노래도 있잖아요. 당장 만나야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싸움을 하건 또 거기에서 의견 충돌이 있건 합의점을 찾건 근데 만나는 방법에는 별다른 묘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놓고 오늘 긴급 토론을 해봤는데요. 역시 네 분 모두 다 대화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이런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과 더 가까이 하고 그렇죠.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소통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하죠. 아니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내가 여기에서 일 좀 하겠다는데 그걸 도와주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거부를 하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새 대통령이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라니 만약에 죽이 되면 그 죽을 맞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말씀을 다들 잘 특이하게 정진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해법 예를 들어서 이게 여당과 야당이 아니라 인수위와 현재 행정부 총리실 간에 그런 TF가 구성돼서 좀 협의가 된다면 뭐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것이 길어지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권력 신권력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이나 둘 다 정치적 부담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떠나가는 마당에 마지막 이미지 완전히 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꼭 저렇게 막아야 되겠어? 금액도 500억 원이라는데 겨우라는 표현은 이제 아시는 대로 예. 시골에 군청하고 시청 옮긴 뭐 새로 하는데도 몇백억 들고 몇천억 드는 데가 많거든. 그러면 그렇게 그 애비비 좀 쓰게 해주질 않은 그 딜레마 하나. 또한 결과적으로 정권 인수임 업무 과정에서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 나름의 부담이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 그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통이동에서 끝까지 2달 동안 오갈 데 없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근무하면서 저쪽에 공사하기를 기다린다. 이 대목도 모양새도 빠지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500억 원 예비비 승인해주고 윤석열 당선인은 참모들 이야기 다 들어갔고 급하게 안 하겠다.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보는 게 맞다. 저는 이 결론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봐요.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윤석열 당선인 통이동에서 집무하고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한번 또 토론을 해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일 없죠. 두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슬기롭게 좀 해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럴 때냐고 묻는 국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